그러면 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생명의 현상학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 온 게 상당히 많은데 요 많은 내용 중에서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필요한 부분은 건너뛰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들어가는 말에 이어서 이제 현대생물학의 생명이해, 생물학과 현상학의 관계, 훗설의 생애와 저작, 훗설의 현상학과 현대철학, 현상학의 이념, 현상학과 실증주의 비판, 학적인 생명철학으로서의 현상학, 현상학과 생명의 구조, 응용현상학으로서의 생명현상학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중간 부분 4, 5, 6 요 정도는 좀 많이 건너뛰면서 아니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강의 목표는 현상학의 창시자인 훗설의 현상학을 중심으로 현상학에서 생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목표로 한다. 오늘 제 강의에서는 생명을 생이나 삶이나 같은 뜻으로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현대생물학에서의 생명이해를 살펴보고 이러한 이해를 출발점으로 삼아 생물학에서의 생명이해와 현상학에서의 생명이해 사이의 관계를 확인한 후 현상학의 출범 동기 등을 검토하면서 현상학에서의 생명이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이제 현대생물학의 생명이해, 우리는 잘 아는, 잘 알려진 분자생물학. 분자생물학의 생명이해인데요. 이건 이제 기계론적인 생명이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생명을 일종의 기계처럼 보고 이제 이해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물리학적인 생명이해 혹은 화학적인 생명이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생물학의 토대가 된 학문이 물리학이고 화학이기 때문에 이제 물리학이나 이제 화학 같은 경우에 이 물질 현상을 설명하면서 맨 밑에 원자니 분자니 이런 걸 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현대생물학도 원자, 분자 그리고 이제 분자들로 이루어진 세포. 그래서 세포를 이제 고분자 결합체의 모임으로 간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포를 구성한 요소는 유전체, 지질, 단백질, 탄수화물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는 유전자가 들어 있고. 유전체는 이제 염기들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구조를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게 이제 이중나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흔히 이중나선이 돼 있고, 이중나선에 이렇게, 두 개 염기가 이렇게 결합이 돼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염기가 이제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A, G, 그 다음에 T, C. 그래서 이제 C는 G하고 결합이 되고, T는 A하고 이런 식으로 결합이 쭉 돼서, 여기에 말하자면 하나씩 연결이 돼가지고, 이중나선이 있으면 이중나선 고리에 하나씩 이렇게 연결이 돼서 올라가는 것이고, 유전자가 인간 유전자 하나에 요게 염기가 한 100만 개쯤 되는 것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00만 개가 되는 것이 유전자 하나를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요 유전자들 이렇게 돼 있고, 말하자면 이게 전부 이제 물리화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대생물학적인 생명이해는 이제 물리학적인 생명이해, 화학적인 생명이해 또는 기계론적인 생명이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발현이 되는데, 유전자가 발현이 돼서 우리 세포를 만들고 여러 신체 기관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기관의 모임으로써 유전자 발현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체 한 부분인 뇌 역시 유전자 발현의 결과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발현을 해서 우리 여러 가지 신체 조직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유전자가 작동을 해서. 그러면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일단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는 사람이 있냐면, 마투라나나 바렐라 이분들은 자기 생산과 물질 대사를 한다. 그리고 이제 생명의 최소한은 세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가만히 보면 이게 너무나 재미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세포가 있는데 수없이 많은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 하나하나에 전부
유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세포 전체 그리고 그것들이 또 발현이 돼가지고 각각의 우리 세포를 만들고 또 신체 기관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우선 현대 생물학의 이제 생명이에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기체적인 생명관과 기계론적 생명관 요 두 가지를 우리가 비교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기체적인 생명관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 기계론적인 생명관은 말하자면 현대 생물학의 생명이에는 바로 기계론적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를 일종의 기계처럼 자동차가 기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이기 때문에 물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기계론적인 생명관이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대비된다고 할까요? 나중에 우리 두 가지 생명관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텐데, 맨 마지막에. 제가 혹시, 얘기를 안 하면 여러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기체적 생명관 아리스토텔레스. 요건 뭐냐면은 생명의 특징으로서 생명은 뭐냐면은 무생명과 생명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생명에는 히라보로 수케라고 하는 게 있다. 아니마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흔히 혼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래서 이제 혼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 동물, 식물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흔히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동물은 동물의 혼이 있고 식물은 식물의 혼이 있고 그래서 이제 식물혼은 뭐냐면 예를 들면 생식을 한다거나 그렇죠? 생식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식물혼. 그런데 동물혼은 뭐냐면은 동물혼은 예를 들면 운동을 한다거나 감각을 한다거나 욕구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렇죠. 이건 식물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종류의 그런 뭡니까 영혼적인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동물은 식물혼도 가지고 있고 동물은 식물혼만 가지고 있고 동물은 식물혼하고 동물혼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인간은 식물은 동물은 영혼, 영혼이라고 하는 영혼의 특히 이성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생물 아닌 것, 여타의 것들은 뭐냐면은 바로 이러한 의미의 혼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혼이 없고 그래서 죽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생명과 생명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경계는 바로 이 혼이다, 아니마다. 그런데 이제 기계론적 생명관은 언제부터 생기느냐 하면 이제 근대 데카르트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현대 들어서서 슈레딩어, 그 다음에 왓슨 크릭은 이중나선 그걸 발견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연구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론적 생명관에 의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생명은 기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명은 기계다.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의 경우에도 뭐 데카르트 형이상학 뭐 이걸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지만 인간 영혼도 얘기하고 코기탄스 생각하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 인간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데카르트는 또 그렇게 인간 고유한 것을 인정했지만 또 인간을 또 신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완전히 기계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데카르트는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인간, 동물, 식물 이렇게 나눴는데 동물도 순전한 기계라고 생각했습니다. 말하자면 자동차나 저 뒤에 있는 시계나 똑같이 이 동물들도 기계다. 식물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뭐 영혼이니 뭐 이런 거, 혼이니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기계적인 작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 그런데 우리 인간만은 그래도 이 신체, 육체하고 정신이 결합돼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기계는 아니다. 그러나 이 육체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건 완전한 기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데카르트 인간에 관하여 인간 신체에 대한 기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인간을 한번 기계라고 놓고서 한번 봐보자. 그러니까 기계론적인 그런 측면에서 봐보자. 그럼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보자. 우리 심장을 보면 심장이 뭐가 이렇게 해서 피가 들어오면 그걸 뿜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또 내보내고 그 다음에 핏줄로 해서 이렇게 쭉 연결이 되고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신체 여러 기관으로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뇌라는 기관은 또 있고 또 오른쪽 팔, 왼쪽 팔 아래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이거 전부 일종의 기계 부품이라는 겁니다. 기계 부품이
결합돼서 우리 인간이 이루어졌다.